안녕하세요. 청새롬입니다. 자, 10월 22일 금요일 두 번째 영상 진행할 거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고요. 자, 두선피얼셀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대우건설, 크래프톤, 드림시큐리티까지 이렇게 5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두산 피올셀하고 크래프톤, 대우건설은 조금 중장기 느낌,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와 드림 시큐리티는 초단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대우건설은 오늘 보합이었고 아주아이비 투자와 크래프톤은 1%, 3%씩 하락, 두산 피올셀과 드림 시큐리티는 1%, 4%씩 상승. 자, 가장 걱정하시고 있는 아주아이비 투자 먼저 볼게요. 저는 요 정도에 실망하실 거면은 조금 더 강력한 멘탈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면서 자, 5,000원대 회복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트라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초가가 4,770원, 여기에서 별로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4,600원까지 거의 지금 종가 4,610원이 거의 오늘 최저가였던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5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별다른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간의 움직임도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까요? 뭐 크래프톤 관련주 테마라고 해서 뭐 22일에도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21일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20일에도 있고. 자, 뭔가 이런 쪽으로 창투사 관련해서 음, 창투사 관련해서 뭐 벤처 캐피탈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주 워낙 뭐 시장이 한 3040포인트까지 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0포인트 이상까지 한번 쭉 상승을 줬다가 매물대가 출회되는 그런 분위기 상에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다양한 기업들의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도 있고요. 벤처 기업들도 있고 미국 쪽에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으로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됐든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뭐 실망스러운 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닥에서 꿈틀꿈틀 뭔가가 만들어지는 느낌이면은 저는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주아이비 투자 뭐 5,000원, 5,500원, 6,000원까지 모멘텀을 만들어 가면서 그 이후에 그 시기의 분위기, 수급, 이슈,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때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일단 한번 조금 출렁거린 느낌 주봉으로 보시면은 뭐 4,000원 중반대에서 이제 5,000원 300원까지니까 5,000원 중반대까지 거의 한 1,000원 가까이 1,000원 약간 안 되긴 하지만 거의 뭐 대략적으로 뭐 15%는 넘는 그런 움직임 변동폭이 있었고요. 요렇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지부진한 움직임보다는 아래쪽에 거래량 보시면은 이번 주 거래량이 한 700만 주 정도 되죠. 그 전주에는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 단위로 따지면은 한 3배 가까이, 3배 넘게 요렇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살았다. 이런 부분 물론 뭐 바닥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실망스럽겠지만 바닥으로 빠진 게 아니라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번 위로 한번 올려 보려고 트라이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7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언제였나요? 요 정도는 1000만 주였고요. 5천원대 이상 가야지 한 700만 주, 주봉으로 7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입질이 들어온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들기 때문에 곧, 곧 뭐 5천원대는 쉽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까지도 기다리셨는데 여기에서 뭐 그냥 드랍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4,440원 저 바닥까지 보고 나서 지금 견디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멘탈 잡고 조금은 뭐 한두 달 뒤까지 조금 길게 보자. 그리고 이제 단타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반드시 익절해야 돼요. 저 위에서 반드시 익절하고,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을 하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려 계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항상 주식은 비싸게 쳐줄 때 익절하는 거예요. 비싸게 쳐줄 때 익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비싼 가격이 뭐 한도 끝도 없이 간다면 한도 끝도 없이 따라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꺾였기 때문에 익절하라는 거잖아요. 꺾인 게 나왔는데 미련을 갖고 아직 다시 갈 거야. 다시 갈 것 같으면 다시 사면 되죠.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일단 비싼 가격에 익절하시고 더 싼 가격에 사시면 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 벌어놨던 수익금을 다 날리지 마시고요. 항상 단타로 들어가서서 돈을 못 버는, 타점이 안 맞아가지고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타점을 맞춰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익절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항상 주식은 짧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내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아주 아이비 투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그 움직임이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이어지면서 5,000원, 5,500원, 6,000원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야놀자가 됐든 뭐 크래프톤이 됐든 말만 많이 도는데 뭔가 실체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크래프톤 49만 3천원에서 다시 5천원이 빠졌습니다. 뭐 장중에 5천원 찍었다가 밀렸고요. 뭐 이런 느낌이죠. 항상 물론 언젠가는 조만간은 5천원을 돌파해서 다시 박스권을 이동시켜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전반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상단 맞고 떨어지고 다시 박스권 하단쯤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박스권 랠리가 펼쳐지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계속 요 자리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변동폭만 먹을 수만 있다면은 충분하게 거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내달 11월 11일 글로벌 출시,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정식 출시한다. 뭐 기간 순매수 금액이 상위라고 하네요. 오늘도 충분하게 수급은 뭐 여러 가지로 뭐 기간 보유예수 물량이 많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그거를 다 소화시켜 나가면서도 이 박스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충분한 저력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뭐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긍정적인 수급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대우건설 볼까요? 6,570원.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음봉이 떨어졌고, 오늘은 위도 아래도 뭐 6,620원, 5,520원, 그 중간에 5,570원으로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줄어서
5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뭐 이슈 보면은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3조 클럽 선두 경쟁이다. 충분하게 네임밸류가 물론 뭐 중흥이 인수하긴 했지만 대우건설은 언제나 이 정도의 네임밸류였죠. 현대건설, GS건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정도의 클래스다. 지금 이 6,000원 가격대가 이 진정한 대우건설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4개월 뒤에는 충분하게 9,000원 이상 가격대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뭐 수주 잔고도 넘쳐나고 계속해서 수주도 잘 하고 있고요. 뭐 해외 플랜트가 됐든 국내 뭐 주택, 뭐 정비 산업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이런 쪽으로도 계속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퍼포먼스를 이어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 피얼셀 말씀드릴까요? 자, 신재생 에너지, 자, 수소 경제 시대, 원픽이죠. 수소 경제 시대의 원픽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00원도 안 하던 가격이 뭐 6만 원 이상 갔다가 뭐 4만 원 중후반에서 5만 원 초중반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은 애매하게 이 자리는 상당히 애매하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팔아야 돼요. 52,000원 그 이상에서 미리미리 팔았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4만 원대로 떨어지면은 적절한 타이밍, 거래량, 퍼포먼스, 양봉 확인하시고 또 한번 거래해 보시고 그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렇게 움직여 볼 수 있는 수소 발전소 뭐 기술력이나 수소 발전소 시장 점유율 국내 탑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두산에서 두산 솔루스를 팔면서 두산 피올셀을 안 판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두산 솔루스와 두산 피올셀이 동시에 이제 분할돼가지고 신규 상장 들어갔을 때는 두산 솔루스가 훨씬 상한가도 오래 걸렸고 훨씬 전망이 전문가들이 두산 솔루스가 좋다라고 했는데 두산 솔루스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 피올셀을 안 팔고 그건 모두 다 두산의 어떤 긴 안목이 있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역시 두산 솔루스보다는 두산 피올셀이었구나. 나중에 가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2025년, 2030년이 되면 정말 글자 그대로 이제 눈앞에 문 열고 나가면은 주유소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가 생기는 그 수소 경제 시대가 수소 플랫폼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구시대 유물로 사라지고 수소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겠죠. 뭐 기름 냄새 안 나는 물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되고 수소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구축이 되면은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래 성장 가치는 거의 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 무한대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량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조금씩 스윙 정도로 거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림 시큐리티. 오늘도 슈팅이 조금 세게 나왔어요. 드림 시큐리티가 보시는 것처럼 뭐 5,000원을 한번 트라이 볼 만큼 슈팅이 나오다가 4,825원에서 멈췄고요. 이렇게 멈춘다는 얘기는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딱 퍼포먼스만 먹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후의 것들은 내게 아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를 가든 3연상을 가든 10연상을 가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수익은 챙기자. 일단 퍼포먼스가 끊기는 순간 고점에서 2, 3% 이상 떨어진다 싶으면은 이거 느낌 싸하다 지지부진해진다 퍼포먼스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챙기는 게 맞는 거죠. 뭐 4,800원이 됐든 뭐 4,750원이 됐든 챙기고 나서 보는 거죠. 지금처럼 이 종가 4,585원에 나 그냥 종가까지 가져가서 내일까지 볼래. 그거는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새로미의 파도 타기가 아니고요.
뭐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분 뭐 4,400원, 뭐 4,500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4,800원까지 보여줬죠.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뭐 5,100원 수준의 평단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충분히 눈물을 머금고 4,800원의 전량 매도 칠 수 있는 거죠. 그때 뭐 4,400원, 4,500원 이 구간에 뭐 20% 매도하고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오늘 같은 날 4,800원에 무조건 다 매도 때리셨어야죠. 4,800원에 만약에 다 매도 때렸다면은 물론 뭐 300원 정도 손실, 주당 300원 정도 손실이 있었겠지만 지금 가격만 해도 그 자리에서 거의 뭐 200원 넘게 250원 가까이 지금 떨어진 가격이잖아요. 다시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드림시큐리티가 5,000원 회복하고 5,500원 회복하고 이렇게 랠리가 나올 거지만 내 평단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달라진다는 거죠. 전략을 조금은 뭐 20% 팔고 뭐 얼마는 갖고 있고 뭐 물타기를 얼마를 하고 평단을 낮추고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 번에 탈출이 안 되면은 한 번에 본전을 못 만든다면은 무조건 움직일 때는 전량이에요. 뭐 50%를 팔고 50%를 갖고 있고 이렇게가 아니라 한 번에 다 팔고 다시 한번 낮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지금 한 4,500원 수준에 들어간다면은 이전에 300원 정도 5,100원이 평단인데 4,8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손실날 부분을 복구하려면은 이 4,500원에서 오늘 찍었던 저 4,800원까지 저 퍼포먼스만 한 번만 더 나오면은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거고 다시 4,900원이나 5,000원까지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고가에서 잘 파셔야 되시고요. 저가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주식은 아주 쉽게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하시니까 문제입니다. 고가에 쉽게 살려고 그러고 저가에 어렵게 팔려고 그러고 이게 완전 역사이클을 타는 거죠. 선순환을 타야 되는데 역순환을 타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항상 선순환을 탈 수 있는 생각을 그런 전략을 잘 짜셔서 더더구나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퍼포먼스가 이렇게 빵빵빵 나오잖아요. 떨어지기 직전에도 요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퍼포먼스 윗골이 달리고 그 다음날 안 가고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든지 이럴 때 퍼포먼스만 취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날도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도 더 갈 것 같지만 안 가잖아요. 더 갈 것 같지만 그럼 얼마든지 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생각을 하셔야지 비싸게 사가지고 욕심과 미련과 집착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에 그냥 퍼포먼스만 취하고 나오시면은 얼마든지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거래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오늘 같은 퍼포먼스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면 뭐 할 겁니까?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저 고점에는 다 팔고 있는데 그 파는 물량을 잡아주는 그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드림시큐리티 얼마든지 뭐 이슈가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CBDC가 됐든 보안 관련 섹터가 됐든 뭐 인터넷 플랫폼의 어떤 정보 보안이 됐든 충분하게 이슈를 터트리고 수급만 잘 만들어 준다면은 오늘처럼 뭐 전 거래일보다 뭐 거의 700% 가까이 거래량이 터져버리는 30만 주가 거래되던 게 갑자기 200만 주가 거래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윗꼬리를 달렸을 때는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익절하셔야 되시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요런 날 자기 평단 잘 고려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손절 치고 나와서 다시 단가를 낮춰서 가볍게 300원 정도 남은 그 구간에서 충분히 낮은 가격대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쉽게 조금 더 쉽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찾아볼 만 하시고요. 뭐 어쨌든 뭐 이도저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5,000원 이상 보셔야죠. 자, 요렇게 움직인 하루였고요. 뭐 외인 기간 흐름은 뭐 외인도 기간도 뭐 팔기만 했고요. 시간에는 뭐 그냥 그 자리대에서 조금 더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요렇게 그나마 요 5종목 중에서는 오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고 거래량도 가장 두드러졌던 드림 시큐리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대선 테마도 남아 있고 반도체도 남아 있고 제약바이오도 남아 있고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종목 검색하시지 마시고요. 청세롬 검색하시면은 제 채널에 있는 뭐 한 700개, 800개 정도 되는 다양한 영상들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공부하시고 분석하시면서 누구한테 기대는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